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깊은 산속, 굶주린 식인 호랑이 앞에 버려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한 입 거리도 안 되는 고기가 되었겠죠. 하지만 이 호랑이는 아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기를 제 동굴로 물고 가 젖을 먹여 키우기 시작했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장살이 오르고 영양가가 높아졌을 때, 그때 가장 맛있게 잡아먹겠다는 짐승의 기괴한 집착 때문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18년 뒤 잡아먹히기 위해 길러진 이 아이가 호랑이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궁궐의 문을 부수며 나타납니다. 조선 전체를 피바람으로 몰아넣은 이 아이의 정체, 그리고 호랑이가 감췄던 소름 끼친 진실. 오늘 그 비극적인 야담의 막을 올립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영의정 김자경. 그는 자신의 권세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 다 태어난 원손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세자는 이미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상황. 중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충성스러운 상궁에게 아기를 맡깁니다.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한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짐승의 땅으로 가거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상궁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한양에서 가장 험악하다는 범의 골로 도망칩니다. 추격대들의 횃불이 뒤를 바짝 쫓아오자 상궁은 눈물을 머금고 뾰족한 가시덤불 너머 절벽 아래로 아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추격대를 유인하며 깊은 강물로 몸을 던지죠. 아기는 그렇게 차가운 숲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숲의 주인 몸 길이만 3미터에 달하는 거대 호랑이 창귀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고기 맛을 아는 이 괴물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옵니다. 도단한 앞발로 아기를 툭 치자 아기는 죽기는커녕 호랑이의 거친 털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움켜잡습니다. 보통의 호랑이라면 그 자리에서 숨통을 끊었겠지만 창귀는 멈칫합니다. 아기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고깃덩이를 지금 먹어치우는 건 너무나 아깝다. 인간의 증오와 분노를 먹여 키운 뒤 그 육질이 가장 단단해졌을 때 먹어치우리라. 창귀는 아기를 입에 물고 자신의 동굴로 향합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18년 뒤에 치를 잔혹한 성찬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범이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성도 없는 소년은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낮에는 내 발로 뛰며 산을 누볐고 밤에는 호랑이의 체온을 이불 삼아 잠들었습니다. 창귀는 범이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멧돼지의 목을 물어뜯는 법, 소리 없이 바위 뒤에 숨는 법. 하지만 창귀는 수시로 범이의 팔다리를 핥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너는 나의 먹이다. 자라거라. 더 단단해지거라. 내 몸속에 인간의 피가 들끓을 때 내가 너를 거두리라. 범인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이 존재가 언젠가는 자신의 심장을 찢으리라는 것을요. 소녀는 짐승처럼 살았지만 밤마다 동굴벽에 해와 달을 그리며 알 수 없는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범이가 15이 되던 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노승을 만납니다. 창귀는 노승을 보자마자 달려들려 했지만 범이가 호랑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범이는 평생 배운 적 없는 인간의 말을 짐승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내뱉습니다. 가지마. 내 것이다. 노승은 겁에 질려 떨다가 범이의 목에 걸린 낡은 놀이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중전이 아기를 보낼 때 채워주었던 왕실의 보물이었습니다. 노승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살아계셨군요. 저 호랑이는 당신을 키운 게 아니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산의 짐승이 아니라 조선의 주인이십니다. 노승으로부터 김자겸이 왕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범이 자신의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자신이 이 추운 숲속에서 짐승으로 살아야 했는지를 깨닫는 순간 범이의 눈동자가 금색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피가 끓는다. 노승은 범이에게 인간의 글과 법도를 짧게 가르칩니다. 범이는 짐승의 습득력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이제 범이는 더 이상 호랑이의 먹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호랑이를 잡아먹을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18세가 되던 해의 보름달 밤, 창귀는 드디어 범이를 잡아먹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 분노가 가득 찼으니 고기가 아주 달겠구나. 거대한 호랑이와 호랑이처럼 자란 소년의 처절한 혈투가 벌어집니다. 동굴 안은 피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범이는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대신 창귀의 목덜미를 인간의 단도로 찔러 넣었습니다. 창귀는 죽어가며 비웃었습니다. 결국 너도 짐승이 되었구나. 고맙다. 나를 죽인 그 살기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거라. 범이는 창귀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 몸에 둘렀습니다. 그것은 길러준 어미에 대한 예우이자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한양 남대문 앞에 기이한 행색의 사내가 나타납니다. 거대한 호랑이 머리가 달린 가죽을 뒤집어 쓰고 눈빛만으로 말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사내. 사람들은 그를 호인호련이라 부르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거침없이 궁궐로 향했습니다. 김자겸은 성 안에 호랑이,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짐승이 오면 목을 베어 내 침소의 깔개로 쓰겠다. 범인은 저작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포졸들을 단손에 제압하며 김자겸의 집 대문 앞에 창귀의 머리를 던져놓습니다. 김자겸이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대궐 같은 자신의 저택에서 잔치를 벌이던 그날 밤,
한양 하늘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술에 취한 관리들이 기생들과 어울려 웃음꽃을 피울 때 담장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냐? 술잔을 들던 병판의 외침과 함께 호랑이 가죽을 쓴 괴이한 사내가 공중에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범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와 사투를 벌이며 단련된 그의 손등 위로 핏줄이 솟구치고 짐승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자겸의 사병들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범이에게는 적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이는 마치 숲속에서 사냥감을 몰듯 지형을 이용해 병사들을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틈도 없이 뼈가 꺾이는 소리와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만이 잔치 마당을 채웠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 쏴라. 어서 화살을 쏴라. 김자겸의 명령에 화살이 빗발쳤지만 범인은 빗물 속을 유령처럼 통과해 순식간에 김자겸의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겁에 질린 김자겸이 뒷걸음질 치다 자신의 의자에 걸려 넘어졌을 때 범인은 호랑이 가죽 투구를 벗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기억하느냐, 김자겸. 18년 전 내가 범의 골 절벽 아래로 던졌던 그 핏덩이를. 호랑이는 배가 불러야 사냥을 멈추지만 나는 내 놈의 숨통을 끊기 전까진 굶주린 짐승보다 더 사나울 것이다. 정전의 육중한 문이 부서지며 범이가 들어옵니다. 호랑이 가죽 사이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죽은 세자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김자겸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귀신이다. 죽은 원손의 귀신이야. 범인은 대답 대신 김자겸의 가슴팍을 밟고 섰습니다. 호랑이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인 나는 배가 불러도 너 같은 벌레는 씹어 삼켜야겠다. 범인은 단칼에 김자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겁에 질린 신하들은 그의 목에 걸린 놀이개와 왕족 특유의 기품을 보고 일제히 엎드려 통곡합니다. 전하, 진정한 주인이 오셨나이다. 범인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법보다 무서운 직관으로 탐관오리들을 숙청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호랑이 왕이라 부르며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매년 창기와 조우했던 그날이 되면 홀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먹으려 했던 짐승, 그러나 결국 자신을 키워낸 그 기묘한 어미를 위해 사당을 짓고 수를 따랐습니다. 당신이 나를 키운 것은 맛있는 고기를 위해서였지만 덕분에 나는 세상을 찢어밟길 발톱을 가졌소. 그가 죽던 날 궁궐 위에는 커다란 호랑이 형상의 구름이 해를 삼켰다고 전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